그리피스 대학교, 퀸즐랜드 공과대학교와 함께 호주 브리즈번 3대 대학으로 꼽히는 퀸즐랜드 대학교. 지난 2009년부터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국학 보급에 앞장서온 정재훈 교수는 요즘 들어 부쩍 바빠졌습니다. 지난 최근 5년간 학생 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생 수가 한 5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이제 학부랑 대학원 합쳐서 그중에 1212명이라는 학생들이 작년에 한국학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호주는 초등학교부터 필수 과목의 하나로 한국어와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인도네시아어까지 4개 언어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K-팝과 한국 드라마 등 우리 문화의 전파로 인해 한국어의 인기까지 높아졌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16개 언어 문화 강좌 전공 분야가 있는데 한국어가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중국어나 일본어보다도 훨씬 많은 수강생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기억에 남고 좋습니다. 이곳에는 조금 특별한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브리즈번에 있는 3개 대학교의 인문 언어 문화 계열이 통합 운영돼 그리피스 대학, 퀸즐랜드 공과대학의 학생들도 인문 언어 문화 계열의 거점 대학인 퀸즐랜드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재훈 교수는 한국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위해 지난해 2월 한국학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한국학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그런 연구와 강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센터를 통해서 좀 다양한 분야, 거점 중점 연구 분야라든가 또는 그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 그런 국제적 위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언어 위주로 이제 배웠었는데 이 연구소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그 정치, 사회나 문화 여러 다방면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호주의 대학보설 한국전문연구소로는 4번째. 하지만 퀸즐랜드 대학의 한국학연구원은 한국이나 호주 정부의 지원으로 생긴 다른 연구원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커뮤니티, 우리 한인 동포들의 지원으로다가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 교민 동포들이 세우기 시작한 그 한국학 연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한국학을 가르치며 무엇보다 한국과 호주와의 유대 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 교수가 동포들을 설득한 건데요. 덕분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와 문화까지 알리게 됐습니다. 학문 연구나 강의도 중요하지만 호주 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활동들을 통해 한국 문화로 소통하는 방법 등 한인 사회와 대학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인 2세로서 되게 많이 배우고 싶었던 게 한국 언어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역사나 문화를 배우고 싶었는데 네, 교수님이 되게 지식이 그런 쪽에 되게 많으셔가지고 네,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The aim is, as you say,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Korean language, Korean culture amongst people here in Australia, but also internationally as well. None of us could achieve. So I think the university has a real debt of gratitude to the work that he's been doing.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한국학연구원을 설립하자마자 코로나19가 시작돼 각국의 동료들과는 주로 온라인 미팅이나 웹 세미나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매달 국제 웹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이제 한국학 관점에서 다양한 역사, 문화, 정치, 사회, 경제 다양한 그런 분야를 다룰 수 있는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고 그런 것을 지원하는 어떤 중심 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주 대학에서 후학을 지도한 30년에 이어 꿈에 그리던 한국학연구원을 설립한 지 이제 1년. 정 교수는 세계에 있는 한국인과 한국 문화,
한국 역사를 연구하고 관찰하는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의 온라인 오케스트라의 연주. 이 공연은 조금 특별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됐기 때문만이 아니라 장애인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의 연주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8년 장애인 동포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랄 오케스트라. 그 다음 해부터 현지인도 합류하게 되면서 현재는 현지인들이 주된 구성원입니다. Anyway, working with Jenna has been great. She's very kind. She's definitely down to earth. Definitely the kind of person that really works it. 미랄 오케스트라의 첫 시작부터 자원봉사자로 함께 해온 진아 씨. 단원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뿐 아니라 전문 음악가를 섭외하고 콘서트에 올릴 음악 리스트를 정하는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뿐이기 때문에 저희랑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봐주셔야 되는 것, 그 점이 조금 다르지 저희와 능력이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항상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짧은 시간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못할까 많이 반성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권진아 씨의 본업은 피아니스트. 지난 2019년 텍사스에서 열린 한 국제 콩쿠르에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우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함께 공연에 올랐던 음악인 동료들도 진아 씨의 연주를 감명 깊게 기억합니다. Jinna has a lovely versatile tone along with exquisite phrasing and sensitivity. Her playing is by turns exciting, poignant, dance-like, even threatening. 4살 때 처음 멜로디를 듣고 피아노를 연주했다는 진아 씨. 이 모습을 본 엄마가 음악적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채고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데요. 한국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지금은 북텍사스 주립대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꾸준히 피아노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참 막막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콘서트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어야 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하지만 온라인 콘서트로 꾸준히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음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능을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피아노와 함께 해온 진아 씨. 이제 진아 씨에게 피아노 연주는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매개체이자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인생의 쉼표입니다. 항상 사람들과 나누고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그런 음악인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 한쪽이 책으로 빼곡하지만 도서관은 아닙니다.
분야별 다양한 책과 아늑한 분위기로 마음이 절로 편해지는 이곳. 박진철 씨가 애정으로 돌보는 공간입니다. Alles ist mega sauber, sehr, sehr gepflegt. Ich bin auf jeden Fall sehr zufrieden mit dem. 2년 전 독일에 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인생 2막을 시작한 진철 씨. 건축가로서의 장점을 살려 집을 구한 지 석 달 만에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한 공간을 침대를 더 놓고 객실로 쓰는 대신 이른바 북카페로 꾸몄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이들이 쉬어가기도 하지만 대기업이 많아 주재원이 많은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책이 그리운 이들에게 특히나 담비 같은 공간입니다. 해외에 살다 보면 가장 아쉽고 또 그리운 게 한국 책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기도 하는데 배송료 같은 게 또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책을 돌려보기도 하는데 또 그걸로는 양이 차지 않는데 여기 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웬만한 도서관 못지않은 많은 책들이 있어가지고 오게 됐고. 북카페에서 볼 수 있는 책은 무려 2,000여 권. 한국에서 이사를 올 때 이삿짐의 80%가 책이었을 만큼 많은 책을 가져왔지만 계속해서 신간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저희는 매일 한국에서 손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손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그분 댁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그분이 들고 오거나, 두 번째는 자기 집에 읽은 책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한 권을 가져오면 얼마를 좀 저렴하게 해주겠다. 게스트하우스의 특성상 한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의 도움으로 꾸준히 북카페의 공간을 채워나갈 수 있었지만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자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3월 말에 손님이 한꺼번에 쫙 몰렸어요. 그 뒤로 끝. 손님이 일주일에 한 10명, 그 뒤로는 일주일에 한 2-3명 이렇게 오더니 또 손님이 거의 안 오고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게 돼가지고. 하지만 진철 씨는 망연자실해 하는 대신 애정하는 공간을 한국 문화를 나누는 모임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다가 미드업 모임을 공지를 하면은 그 미드업에 시간이 맞는 사람들은 와서 거의 매주 일요일 날 오후에 2시간 동안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하고 교류를 갖게 되고 한국의 문화를 또 많이 알릴 수도 있고 그럴 때 제가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북카페에서는 진철 씨가 간단한 한국어를 알려주며 문화를 교류하는 모임을 갖기도 하고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아빠가 한국인인 미나 씨 역시 진철 씨가 연 온라인 모임을 통해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여기 안에는 좀 리틀 코리아 같대요. 독일에 있는 리틀 코리아. 그래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함께 모여 김치 만들기 체험을 하는 동안 진철 씨는 모임을 찾은 손님들을 위한 요리를 준비합니다. 갓 담근 김치에 빠질 수 없는 삼겹살 수육에 짬뽕과 잡채까지 풍성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삼겹살 김치란데. 제가 고기 좋아하니까 이 고기가 삼겹살 밥 닮았어요. 그래서 이거 좋아요. 근데 짬뽕도 좋아요. 오랜만에 짬뽕 안 먹었어요. 짬뽕 제일 좋아요. 아끼는 공간에 많은 사람이 찾아 함께 즐겨주는 모습에 진철 씨는 더없이 기쁘지만 마음 한편에 아쉬운 마음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5년 차에는 베를린이나 뮌헨을 지점을 내는 게 제 목표였는데 그동안 조금 모아놨던 그런 자금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라 제 계획은 조금 미뤄지겠지만은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머지않아 계획이 이뤄지길 바라며 진철 씨는 함께 모여 한국 문화도 나누고 책도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공간을 여전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카우보이를 직접 만나고 서울길의 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화이트앤월드